코칭 리더십 10장 G. 목표는 무엇인가? 의무적으로 할 때보다 원해서 할 때 더 잘할 수 있다. 자기 동기부여는 선택의 문제다.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과정을 다룬 글은 너무 많아서 이 책에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 설정 하나만으로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표 설정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코칭 프로세스에서의 목표 설정에 대한 이 글을 만족스럽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칭의 목표. 코칭은 항상 목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코칭 받는 사람이 코칭을 원했다면 코칭에서 얻고 싶은 것을 정해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코칭 받는 사람입니다. 비록 코치가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코칭을 요청했다 했더라도 코칭 받는 사람에게 코칭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코칭 받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 코칭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우리에게는 3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어느 정도의 코칭 성과가 있으면 좋겠나요? 이 코칭에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한 달간의 계획 개요. 다음 두 단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책임 의식.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 일에 대한 합의된 예산. 문제에 대한 목표. 이제 우리는 현황과 관련한 목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최종 목표와 성과 목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목표. 시장 선도 기업이 된다. 판매이사로 임명된다. 특정 핵심 고객을 잡는다. 금메달을 획득한다. 등의 최종 목표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모두 경쟁자가 있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쟁자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으며 그들의 목표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성과 목표. 최종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 수준을 확인해서 그것을 성과 목표로 정합니다. 대체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고 진행 상황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품질 기준 합격률을 95%로 올린다. 다음 달에 100개를 생산한다. 9월 말까지 1600m를 4분 10초에 뛴다 등의 목표입니다. 성과 목표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책임의식을 갖고 전념하기 쉽습니다. 최종 목표는 항상 성과 목표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장기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며 성과 목표는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성과로서 최종 목표의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성과 목표는 중요합니다. 1968년 올림픽에서 영국은 성과 목표를 정하지 않아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멀리뛰기에서 지난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영국의 린 데이비스와 구소련의 이고르 테르 오바네시안 그리고 미국의 챔피언 랠프 보스턴이 메달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메달은 1회전에서 세계 기록보다 약 60cm 이상을 더 뛴 괴짜 미국 선수 밥 버먼에게 돌아갔습니다. 1936년 이후 세계 기록이 15cm밖에 높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정말로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데이비스, 보스턴, 오바네시아는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보스턴은 동메달을 따는 데 그쳤고 오바네시아는 4위를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15cm가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30cm가 모자란 기록을 낸 데이비스는 오로지 금메달을 목표로 연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성과 목표 혹은
개인 최고 기록 목표를 8m로 정하고 노력했다면 은메달은 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 중국에서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했을 때 다른 남자 수영 선수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이해가 됩니다. 감동이 행동으로. 최종 목표와 성과 목표는 때때로 두 가지 목표에 의해 보완되어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목표라고 할 수 없지만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영국 여성 산악인 레베카 스티븐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이후 자주 기업과 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 암벽 등반을 하러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인공 암벽이 설치된 체육관에라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는 것은 어린애의 순진한 말이지만 그것은 또한 그 아이의 행동에 불을 붙여주는 꿈이자 비전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의 꿈을 되새기거나 꿈을 잊지 않도록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의 목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레베카 스티븐스는 상당한 등반 경험을 쌓은 후 에베레스트 등정이 합리적인 최종 목표가 될 만큼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이 합리적인 목표라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준비 훈련과 현지 적응 훈련 등 여전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만일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에베레스트 등정은 꿈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나는 코칭할 때 목표 달성 단계에서 종종 당신은 온 힘을 다해 이 프로세스를 실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나는 이것을 프로세스 목표 혹은 실무 목표라고 부릅니다. 목표에 대한 주인의식. 기업의 리더들은 마음대로 목표를 정해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것은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 방식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인의식을 빼앗고 그로 인해 성과는 낮아질 것입니다. 현명한 임원들은 자신의 목표에 연연하지 않으며 관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가능성 있는 도전 목표를 정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업무를 엄격하게 정해주더라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리더가 직원들에게 누가 언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 약간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10. 목표 설정. 감동이 행동으로. 꿈의 목표. 목적과 의미. 원하는 미래 또는 비전. 커다란 이유. 욕구, 감동. 의도, 약속. 더 큰 그림은 무엇인가? 욕구, 감동. 다양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미래의 은행을 세운다. 의도, 약속. 우리의 광범위한 고객층과 고객 관계에 재테크 인력과 혁신 시스템을 투입해 나의 조직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현대적 혁신은행으로 지혜롭게 변모시킬 것입니다. 최종 목표, 분명한 목표, 구체적으로 표현된 꿈, 커다란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욕구, 감동. 전체 경영진 주도하에 신기술 혁신,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코칭 리더십을 적극 수용해 5년 내에 우리의 뱅킹 비즈니스를 바꿔놓는다. 의도, 약속. 나는 이 사회에서 승인한 비전을 5년 내에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금융 서비스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은행의 성공을 광범위한 고객 기반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꿔놓을 것이다. 성과 목표. 구체적인 중간 목표, 꿈의 목표와 최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99%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어떤 성과물을 내겠는가? 욕구, 감동, 고객과 직원들에게 질 높은 디지털 뱅킹 경험을 제공해 충성도를 높인다. 의도, 약속,
나는 비용을 낮추고 업무의 복잡성을 덜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금융 위기관리, 감사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뱅킹 운영을 간소화 및 자동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회의 전략 보고서에 따라 혁신 상품과 서비스의 수익이 뒷받침되는 판매를 추진할 것이다. 프로세스 목표, 스마트 단계,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위의 3가지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100%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자동화된 실시간 분석이 포함된 금융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그 분석을 조직 전체에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정보로 바꿔놓을 것이다. 행동, 6개월 내에 분석 비즈니스 팀을 신설한다. 그에 따라 분석 관리팀을 신설한다. 8주 내. 내부와 외부의 소통 전략을 세운다. 8주 내. 신속한 결정과 모든 직원에 대한 완전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추진팀과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모든 직원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전폭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이다. 행동,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혁신관리팀과 격주로 미팅을 갖는다. 주인의식을 불러오는 코칭. 어떤 목표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명령일 때도 코칭을 통해 주인의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지방 경찰들과 총기 훈련에 관해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 측에서 어떻게 하면 훈련생들이 총기 안전에 대해 확고한 수칙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러한 수칙을 제시하는 대신 코칭을 통해 훈련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만들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마 자발적으로 합의한 안전규칙은 제도화된 수칙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두 수칙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는 교관에게서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 훈련생들이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훈련생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총기 사용 안전수칙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목표인가? 자기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선택과 책임의 가치를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판매 팀원들이 상사가 원하는 것보다 낮게 목표를 정했다면 상사는 팀원들의 목표 수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표를 강요하기에 앞서 그 행동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차라리 자존심을 접고 그들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표를 고집하면 기대와 달리 팀의 성과를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팀원들은 그의 목표 수치를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든 안 하든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지 못해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팀의 목표에서 시작하되 코칭을 통해 팀원들이 초과 달성의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더 높은 목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팀원들은 최종 합의된 목표에 책임감을 가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목표에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리더, 즉 판매팀장과 실무를 수행하는 팀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판매팀은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성과도 낮아질 것입니다. 코칭 리더는 앞에서 끌어주거나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코칭받는 사람과 나란히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코칭받는 사람은 목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질 것입니다.